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죠. 어떻게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입니까? 정치를 하고 대통령실에 계시다는 분이 하실 말씀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관계를 개인의 관계, 역사를 개인사로 치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봤던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보면 전형적으로 어느 나라 국민은 이렇고 어느 나라 국민은 이렇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와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를 어떻게 개인적 관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사이가 좋습니다. 뭐 사이 좋으시겠죠. 폭탄주도 나눠 드셨는데 사이 좋겠죠.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풀립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치한 접근법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피로감 얘기를 했어요. 네. 주어가 없습니다. 누구의 피로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입니까? 국민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성한다라는 사죄 받을 때까지 피로감 느끼지 않습니다. 일본의 피로감입니까? 제대로 사죄한 적 없기 때문에 일본이 피로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 편을 드는 김태효 실장의 피로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누구의 피로감입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 정국입 의원님. 김태효 실장이 아니고 차장이죠. 차장. 예, 차장입니다. 네, 말 잘못한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의 그 파장까지 본인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장식 의원 그 말씀하실 때 국민의 마음이다.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독립기념관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그 논쟁 속에 정치 그리고 정책의 논쟁 속에 지금 그 일본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무적 판단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안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일본이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두려워할 시나리오가 뭘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 통일일 거예요. 남북한이 뭉치는 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로서 이러한 그 지금 미래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를 암시하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가 신뢰를 줘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 억지로 이거는 사실은 우파 지지자들도 이거는 사실은 응원해주기가 쉽지 않은 발언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발언은 빨리 수습하고 사실은 진정성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당이라도. 김태효 차장의 말이 이제 정무적으로 그게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은 그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 문장 이제 딱 문장 듣고 전체 발언이 뭔가를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필요한 일을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여기에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가지고 사과를 받을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좀 사실 의아했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마음이 없는데 자꾸 다그쳐서 사과를 우리가 여러 번 받았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일본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이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발언의 저는 진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마치 이 아이가 일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훈계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해야 되겠지만 아이의 마음이 바뀌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우리가 먼저 주도한 것을 통해서 저는 큰형 리더십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사과하라 요구하는데 사과는 해놓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한국이 더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앞서가는구나, 주도하는구나, 또 형 같구나. 이런 인상을 느끼고 일본인들도 저는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이고요. 누가 이 시대에 친일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친일파들은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또는 안위를 위해서 했겠죠. 일제시대에. 그렇지만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하면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도 없는데 왜 김태효 차장이 친일을 합니까? 왜 친일파라고 이 사람한테 딱지 붙이는 거 이런 것은 저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실장 4명 바뀌는 동안에 안보실 차장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게 친일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니 그것은 조금 약간 좀 착오가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이 양보한다고 해서 지금 한 4번 정도 양보를 했거든요. 큰형이다, 경이롭다, 존경스럽다 아무도 없습니다. 드디어 말을 안 듣더니 내 페이스로 몰려오고 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말 듣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1910년이 불법이냐 합법이냐거든요. 우리는 불법이죠. 헌법 전문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0년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강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광산도 강제를 넣지 않고 그리고 제3자 채무변제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3자 채무변제하는데 일본 측에서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다. 물컵의 반이요? 단돈 1엔도 안 냈습니다. 일본 기업들 단돈 1엔도 안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일제와 강제가 들어간 곳에서는 돈 1엔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정부하고 기업 입장이거든요. 예. 그 결론 따라서 말씀하자면 드디어 겨우 이제 우리말 듣는 한국 측에서 이 파트너가 나타났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전혀 경이롭지 않아요. 전혀 알겠습니다. 그냥도 아닙니다.